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조각 투자 소유, 안전한 투자처는 아니다. 루센트 블록 소유, 금융위 투자자 보호 원칙 기반 시스템 구축. 자, 제가 오늘 방송 시작과 함께 이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큰 코인 시장에 대한 방향성, 밑그림, 큰 그림,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한 원리와 본질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려 합니다. 그 명확성을 알아야, 방향성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동행이 가능하죠. 자, 부동산 조각 투자 소유. 이건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코인 시장에서는 이제 STO로 대변이 되고 있죠.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갈 겁니다. 그죠? 메타와 연결이 되면서. 자, 근데 우리가 블록체인,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이죠. 얘가 언제 튀어나왔죠? 2008년도에 튀어나왔습니다. 2008년도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라이언 푸거에 의해서 2004년도에 기술이 계속 발전되어 오다가 2012년 드디어 리플랩스 오픈코인 시점부터 바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금융기관을 위한 블록체인인 바로 이때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제드 맥갤럽, 아서 브리또, 그리고 데이빗 슈알츠 이들이 합류하게 되죠. 자, 중요한 건 이게 진짜 세상을 변해 나갈 텐데요. XRP 레저가. 자, 이거 이전에 이 시스템을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그래야 이 큰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자,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에 이 잘게 쪼개보는 지금 이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한계가 봉착했다. 그래서 CBDC가 나온 거고, CBDC가 나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블록체인 사설 원장을 통해서 XRP 사설 원장을 통해서 CBDC가 발행되고 소각되고 그리고 전 세계 금융기관의 회계 장부를 한데 엮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자, 이게 바로 코인 시장과 시계추를 돌려보게 되면 블록체인과 코인 시장이 태어났던 이유와 무관하지 않고요. 그게 바로 사실 지금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과거를 이해해야 현재가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를 이해해야 미래가 보일 수가 있겠죠. 바로 부동산 조각 투자 소유의 구 버전이 바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현재 통화 시스템과 또한 무관하지가 않아요. 이것 또한 바로 미국의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 여기서 나온 MBS를 아직까지도 찍어가지고 바로 미국의 연준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MBS를 이해하기 위해선 리만 브라더스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MBS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택담보부 저당증권이에요. 이거를 미국 연준은 바로 미국의 대차대조표 보이시죠? 미국의 대차대조표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 국채와 더불어서 바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더불어서 이게 바로 연장선에 있고요. 이 통화 시스템이 끝나가기 때문에 바로 CBDC의 세상과 메타의 세상과 디지털의 세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가지고 왔어요. 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요. 모기지 대출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기지 채권, 미국의 집값이 엄청나게 2008년도 이전에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의 민간 상업은행의 대표적인 주자였던 시티뱅크, 자, 대표적인 시티뱅크를 비롯해서 글로벌 상업은행이 바로 요거 가지고 와서 바로 모기지 채권을 사들입니다.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부동산이 급등을 하니까. 그래서 막 사들여요. 여기서 뭘 했냐? 바로 방금 전에 확인했던 MBS를 발행합니다. 잘게 썰어요. 이 모기지 채권을 가져와가지고 잘게 썰어가지고 전 세계 투자은행들, 바로 미국의 투자은행들과 전 세계 투자은행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자, 모기지 채권을 사와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신용도 안 좋고 재산도 많지 않던 모기지 채권을 가지고 와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프라임 모기지도 아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래서 미국의 스트립 댄서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돈이 없던 사람한테도 마구마구 집을 팔아 제꼈었죠. 어쨌든 이걸 가지고 와서 만들어낸 게 바로 MBS.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팔았냐? 글로벌 투자은행들인 바로 지금의 리만 브라더스, 베어 스탠스. 자, 이런 글로벌 투자은행들에게 팔아 제껴버립니다. 여기에 또 다른 투자은행들도 있어요. 엄청난. 그런데 얘네가 파산이 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얘네가 파산 나기 전에 얘네가 또 뭘 만들었냐?
바로 CDO라는 걸 만듭니다. 이 파생상품을 또 만들어내요. 이 CDO가 바로 전 세계에 있는 금융기관들에게 바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퍼지니까 연쇄적으로 이 CDO의 발행 물량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갔는지 지금까지도 이게 가늠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럽은 이걸 막기 위해서 없던 재정을 다 메꿨죠. 그래서 유럽발 재정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때 베어 스탠스와 리만 브라더스, 그리고 골드만삭스, 메릴 린치 이런 투자은행들이 발행했던 CDO, 이전에 바로 시티은행을 비롯한 글로벌 상업은행들이 발행했던 바로 MBS, 이전에 모기지 채권. 자, 이게 바로 다시 한번 언급드렸던 뭐죠? 부동산을 잘게 썰어서 파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들었던 MBS,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이 자, 지금의 바로 미국 연준 자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딱 하니. 자, 달러를 발행해서 주택담보부 저당증권을 달러에 자산에 포함시키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죠. 이미 2008년도 이후에 세상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통화 시스템은 이제 사실 끝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블록체인에서 설계도이죠. 그래서 명확한 가치에 대한 중요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XRP도 1000억 개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100만 분의 1까지 드랍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가 영원해야 되겠죠. 그 가치가 달러처럼 망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달러를 통한 전 세계의 달러를 통한 통화 시스템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번 세상이 누구냐? 바로 XRP와 리플을 중심으로 한, 다시 한번 ODA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 CBDC의 그런 세상을 준비 중인 게 바로 리플렛, XRP랬죠. 그리고 리플, 이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기득권과 함께. 자, 그림이 이해가 가시나요? 자, 달러가 지금 킹 강세, 왕킹이죠, 왕킹. 초킹인데 1635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자, 80에서 지금 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거의 0에. 달러가 근데 110 근처이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그런데 자, 보게 되면 80으로 기준으로 했었을 때 지금 얼마나 토막나 있는지 보이시죠? 자, 100년 전의 시계추를 돌려도 엄청나게 박살나 있어요. 추세를 그려보게 되면 계속해서 박살나가고 있다. 달러를 이용한 전 세계 금융 기득권의 수명이 끝나간다는 걸 이들은 준비 중인 겁니다. 바로 리플과 XRP와 CBDC를 통해서 이미 그 세상을 준비 중이다. 우리는 그 부분을 선점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나온 거예요. 블록체인을 가지고 자,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하죠. 4차 산업의 인공지능과 또 하나의 심장 블록체인이죠. 이 심장 두 개가 메타와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세상으로 바꿔나간다는 거죠. CBDC 세상이 바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행 통신 단절돼도 CBDC 결제 가능 확인하다. 확인 가능하다고요. 오프라인에서 실제 환경도 실험한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좀 언급을 드렸죠. CBD 2단계 모의 실험, 오프라인 결제 가능 확인. 피크 타임 시 응답 대기 시간 최대 1분. 개선이 필요하고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의 적용도 한계 커. 가상 아닌 실제 환경에서도 실험 예정이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한국은행 또한 대한민국 또한 이 세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주요 경제 지표가 자, 미국 중간 선거와 더불어서 CPI 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중요한 체크해내야 될 좀 다가오는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LG전자 블록체인 NFT 사업 가속화, CTO 채용 나섰다. 자, 대기업들이 이 시장이 미래의 시장의 중심이라는 걸 가장 잘 알고 있죠. 블록체인, 웹3 서비스 기획 및 사업 개발 CTO 채용. 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모든 고용과 투자를 다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분야와 블록체인에 대한 분야는 계속해서 폭발적인 투자를 집행해나가고 있죠. 여기는 인력이 없어서 못 구합니다. 그 말은 즉 제조업에 지금까지 전 세계를 떠받쳐왔던 제조업, 대량 생산의 체제가 끝나간다. 즉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선점하고 초기 시장의 참여자로서 마라톤을 완주해야 되겠죠. 이미 이 세상은 100%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 암호화폐 감독 전담기구 신설한다. 자, 남미 리프레서 라탐이라고 하죠.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중동은 메나. 자, 여기 기본적으로 금융 포용성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또한 확장해 나가겠죠. 선진국가는 별도로 해서 이미 브라질에서도 남미 최대 국가이죠.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FTX가 발행한 FTT 코인 10% 넘게 하락, 관계사 알라메다 대량 보유하고 있다. FTX 최대이기, 인출 확산 차단. FTT, 자, FTX의 거래소 코인이죠. 22달러 지지가 관건이다. 자, 바이낸스의 창펑자오가 다 팔아 제낄 거야 그러면서 흔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FTX, 리플과 또한 무관하지가 않죠. 이 뒤에 백커가 굉장히 강력하죠. 그렇기에 저는 흔드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냥 시장에 대한 잠시 출렁입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팀 드레이퍼 비트코인 가격 예측 6개월 연장한다. 2023년 중반까지 비트코인이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3년일지 2024년도일지 곧 땡겨질지 기준점은 중반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다음번 통화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를 넘어서는 달러의 파괴, 달러가 이제 빠그러지겠죠. 그죠? 요거를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은 또한 필요하겠죠.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그렇게 양털을 깎고 있으니까. 깎다가 보면 실물 경제가 박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다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종이 앞에는 계속 더욱더 가보지 못한 망가짐에 오겠죠.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과연 비트코인은 다음번 넥스 사이클, 지금 3천만 원 언저리에서 최소한 10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 도달하게 되겠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CBDC의 도입이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은 명확성에 나와야 되겠죠. 따라 들어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ETF에 대한 승인,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이 시장으로 미친 듯이 들어오겠죠. XRP의 가격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더불어 CBDC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거액 결제용 바로 물질은 XRP. 여기에서 NFT는 아직 개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스위프트를 대체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는 공존하겠죠? 그리고 나서 차츰 통신 메시지 규격에서 자산을 수초 안에 옮기게 되는 그 시스템을 미리 우리는 선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의 통화 시스템, 코인 시장의 투자에 대한 당위성, 미래 다가오는 이미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다만 대중들만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했고요.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니 미래를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콜럼버스의 예를 들게요. 콜럼버스가 시절에는 지구가 둥글지 않았죠. 직사각형이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항해를 하다 보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확신했었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그러나 끊임없이 항해를 지속해서 결국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본인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우리 또한 콜럼버스를 항해하는 것처럼 자, 지금의 지도를 다 여러분들은 그려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달러가 박살나는 과정. 연준의 대차도부가 바로 MBS. 이 자산들이 뭐다? 미 국채와 바로 방금 전에 확인해 보였던 주택 모기지 저당증권이라는 파생 상품을 담아대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모든 중앙은행의 통화 시스템인 금리가 끝단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려봐야 4% 5%. 다음번 제로금리 마이너스 질적 완화.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한계. 그렇기에 우리가 바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마라톤을 여러분들과 함께 완주하는 그날까지 목소리 터지게 또는 우직하게 흔들리지 말고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